이 업무 보증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업무 보증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이다. 그래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뭘 한다? 연대 보증 서는 거다 그랬죠. 연대 보증을 서는 거다. 자, 그러면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업무 개시 전, 이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설정해서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자, 이거 신고하라. 이거 만약에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위반 시 상대 등록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처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때 신고해야 되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예외. 어떤 경우에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증 설정하는 것은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또 공제나 그리고 또 뭐 있다? 공탁. 요거 세 개 중에 택 1 한다 그랬죠. 네, 선택해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는데요. 자, 공탁 부분 일단 금액 올해까지만 이 금액이 쓴다 그랬죠. 내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자, 보증 뭡니까? 저기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그다음에 또 분사무소가 있었죠. 주된 사무소 얼마? 네, 2억 이상. 그다음에 또 분사무소는 1억 이상. 그다음에 또 공인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부칙. 공인하고 부칙 개업금액에서 얼마? 1억 이상. 그다음에 또 지역 농협이 있었죠. 자, 지역 농협은 얼마? 네,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참고 이거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거. 내년부터는 꽃배기로 온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 4억, 분사무소 2억, 공인 2억.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중에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할 때 11월 달 넘어서 12월 달쯤에 자격증 나옵니다. 그때 개업할 때 1억 이거 적용 안 돼요. 내년 거로 하기 때문에 2억이 적용됩니다. 그럼 어쨌든 현재 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대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억, 1억, 1억, 1억.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어떻게 돼요? 이걸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연대 보증을 쓰는데요. 1년에 자 0.25% 하나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주면 1년간 이 금액을 연대 보증해 준다 그랬죠. 연대 보증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공탁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 금액을 통째로 어떻게 된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무 설정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 공탁은 또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었죠. 공탁은 뭐 하면요? 공탁은 뭐 하면? 일단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회수 금지되죠. 몇 년간? 3년간 회수 금지돼. 이 3년간 회수 금지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다? 예, 의뢰인을 위한 규정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63페이지에 보면 요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대충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 6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자,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하라 그랬죠. 자, 이 공제는 그럼 업무보증 있죠. 이거는 개념이 뭐라 했어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미리 연대보증 해놓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판례는 뭐라 했어요? 공제계약 체결할 때 이미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사고가 난 것에는 지금 현재 공제계약하는 곳에서 배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구라 그랬습니다. 자,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같은 기망이 있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한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 당사자 대응할 수 없다. 이 내용이요. 밑에 판례, 동그라미 4번 판례도 같은 판례인데요. 공제사업자가 개업공개사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가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는 공제가 있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일부 의뢰인과 짜가지고요. 가짜 사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네, 공제에서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사고를 일단 사고가 나야 되니까 누가 짜는 거예요? 의뢰인과 짜는 거죠. 의뢰인과 짜가지고 가짜 사고를 갖다가 한 다음에 그것을 공제 청구하는데 근데 그때 거래 당사자에게 이게 사기가 이거 하나의 사기죠. 그럴 때 실제 피해를 입은 가짜 사고했다면 상대편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는 부분. 이거는 뭡니까 한 사람과 짜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공제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가짜로다가 했다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64페이지에 보면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보증 변경 다시 재설정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 그랬죠? 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라. 자 이거는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중간에 공제로 바꾸고자 한다. 자 이렇게 공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해지하고 이거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제 가입해서 신고한 다음에 이걸 해지하라. 이게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라는 얘기고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예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그랬죠? 다시 설정하라라고 했습니다. 만료는 보증보험과 공제만 해당되는 거죠. 보증보험 공제만 해당되고 공탁은 이걸 통째로 집어넣고 있죠. 이거는 돈 뺄 때까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 자 제가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연대보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연대보증 해주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설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바꾸어서 해도 되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해도 됩니다. 보증보험에 그대로 가입해도 되고 다른 걸로 바꿔서 가입해도 된다. 그래서 공제로 가입을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 만료일까지니까 12월 30일까지 내년도 거를 다시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부분에서도 보증 설정에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다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였죠. 요것도 신고 생략할 수 있고 요것도 신고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증사항 설명과 보증서 사본 교부 중개가 완성되면 자, 중개 완성이 언제예요? 계약 체결. 자, 중개가 완성되면 업무보증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여부하라 설명하라. 자, 중개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소재지 어디다. 자, 이런 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본 교부자라 그랬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본 교부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제증서 복사본 이런 거 한 번씩 받았을 거예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공탁금 지급과 보전하는 부분이죠. 자, 손해가 납니다. 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어디로 직접 한다 그랬어요? 보증기관으로 직접 가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의뢰인이 손해가 났을 때 보증기관으로 직접 가서 청구하는데 자, 갈 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들고 가라 그랬죠?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뭐 있을까요? 판결문, 합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확정된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들고 보증기관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는데, 자, 지금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1억 이상을 설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설정한 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1억 5천짜리 판결문 줍니다. 그래서 돈 내놔라 그러죠. 얼마 줘요? 1억만 준다. 왜 1억만 준다 그랬어요? 내가 1억까지만 연대보증해 줬죠. 1억 5천만 원은 일단 배상을 안 해준다. 보증기관에서는. 그러나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건 개업공개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자, 이제 봅시다. 5천만 원 손해났습니다. 이 5천만 원 손해난 것에 대해서 자, 열받은 손해를 더 추가로 청구합니다. 열받은 손해가 뭐예요? 네, 정신적 손해죠. 이거를 추가로 청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인정받았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인정 못 받아요. 많이 받아봤자 몇십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총 5,500만 원을 판결을 들고 1억 설정한다고 합니다. 얼마 준다고 했어요? 5천만 원만 준다. 왜 5천만 원만 준다 그랬어요? 예, 요 정신적 손해, 요거는 실질적인 손해만 일단은 배상해 준다. 이거 작년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손해가 났죠. 5천만 원 손해, 5천만 원을 배상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1억 범위를 보조한 거지 1억 금액을 보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5천만 원 배상해주면 이 보증금이나 공제는 어떻게 돼요? 효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없어진다. 그래서 다시 가입하라 그랬고, 공탁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5천만 원 빼주고 나면 남는 게 5천만 원 있겠죠. 그래서 공탁은 부족금액 보전하라 그랬죠. 며칠이네요? 15일. 자,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공제는요. 보증공제는 다시 가입하라. 다시 가입을 해주라. 그 다음에 또 공탁은 어떻다 그랬어요? 공탁은 부족한 금액, 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라 그랬죠. 요거 며칠이네? 네, 15일. 날짜 기억해 놓고요. 특히 조심할 건 요거 거꾸로 뒤집어 나옵니다. 자, 손해배상을 해줄 때 보증보험 공제는 부족한 게 보전하라. 맞아, 틀려요? 틀리죠? 공탁 다시 가입하라. 틀립니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라.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하면 거의 다 돼봤고요. 저기 65페이지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하는 부분이죠. 거기 보니까 거기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자,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이때 보험금의 지급 청구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그러니까 자, 손해가 났다는 시점부터 손해가 났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몇 년에 청구해요? 예, 이게 단기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3년에 청구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약금융 반환채무 이행보장 이거는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봤어요? 자, 인장 등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의 사용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번 왜 틀리죠? 개업공개사 등. 예. 그렇죠. 그래서 개업 문제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 이렇게 해줘야지 되죠.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라라고 했었죠. 자, 일단은 원래는 자, 일단 지금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죠. 자, 개업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네,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번이 일단 바로 틀렸네요. 이번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며칠이네요?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채 등록하라 그랬죠? 자, 7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7일은 날짜의 개념이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에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면제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인장이 바뀌었어요. 인장이 오늘 내가 인장을 잊어버렸습니다. 요걸 등록했는데 요 등록된 인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잊어버렸으니까 인장을 다시 뭐 파겠죠, 도장을. 자, 이제 새로 팠습니다. 이걸 며칠이나 등록해야 되는 거? 7일이네. 그럼 요 사이에 7일의 사이에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네, 이건 사용해야 돼요. 등록장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7일이라는 개념은 날짜의 개념일 뿐 면제를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 찍으려면 빨리 어떻게 돼요? 인장 등록을 해놓고 도장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개 시험까지 하여야 한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 사용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 인장을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예,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거나 저거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이렇게 해봅니다.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의 인장 또는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건 맞아요. 이거 두 개가 다 들어갔죠. 자,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럼 틀리죠. 이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 등록해야 한다. 틀리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분사무소는 이것 또는 이거를 등록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구 변화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소속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자, 봅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작성하니까 소속공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줘야죠. 이때 날인할 때 소속공개사 등록인장 써야죠. 이거 안 썼을 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요? 1번이 틀리다 그랬죠? 네, 1번 틀리다 그랬죠? 그럼 4번, 5번 맞겠죠? 하기야 답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결국 고용인이 인장 관련 위반했죠? 그럼 결국 이 행위는 이것도 업무상 행위죠? 결국 누구의 행위예요?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결국 인장 관련 부분을 얘가 위반했는데 결국 개업공개사도 여기에 따라서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중개업무상행 이것도 중개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자, 업무상행위는 개업공개사로 본다. 결국 개업공개사가 인정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이럴 때는 소속공개사는 뭐가 되고 자격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간 휴업 신고 후 징집으로 인한 이별의 경우에는 기간 변경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해야죠. 어쨌든 6개월 할 수는 있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었어요? 요입 취임준 있었죠.
자, 요입, 그 다음에 취임준 있었습니다. 요양, 입영, 취학, 임신, 출산,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기간 변경 신고는 하고 해줘야지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기간 변경 신고가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예, 자, 기간 변경 신고,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고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또는 폐업 신고와 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자, 지금 휴업 폐업 신고를 중개사법에 의한 휴업 신고와 그 다음에 부가치세법의 휴업 신고, 사업자 등록 있죠? 사업자 등록, 즉 부가치세법의 휴업 신고를 등록관청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세무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한꺼번에 하면 등록관청은 자, 사업자 등록에 의한 그 휴업 신고 있죠? 그거를 일단 송부해 주죠. 세무서로. 거꾸로 세무서장한테 하면 중개사법 휴업 신고서를 어디로 송부? 등록관청으로 송부해 주죠. 자, 그래서 지금은 휴업 신고를 반드시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또 4번에 실효이사가 부가치세법에 따라 중개사법에 의한 휴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 휴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자, 중개사법의 휴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 휴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 그게 틀린 것 같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 자, 5번에 개업공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만 해야 한다. 예, 이제는 세무서장이 해도 된다 그랬죠? 세무서에도. 자, 3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 A는 매도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고 B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일단 5개월간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약정하면 그리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되겠죠. 요거 위반하면요.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했어요. 위반하면 업무정지 답이에요. 네, 상대등록소. 업무정지 답이긴 답입니다. 상대등록소. 상대등록소보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거래 이전 계약에 따른 보수를 기재했다. 예,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서 기자,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뭐였었죠?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전 가격, 거래 전 중개 보수 있었죠? 수준. 자, 위거 수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규자가 꼭 들어간다 그랬죠? 위치 및 규모, 거래 전 가격, 보수, 준사입니다. 자, 3번에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리원 청원은 전속중개계약서 이해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업공개사 이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자, 봅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그거 위반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을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 아직까지 완전히 적응이 안 되죠. 자, 이때 봅시다.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뭘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국토교통으로 정하나요? 네, 국토교통.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정하고 있는 일이겠죠? 그 서식은 일단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를 몇 년간 보전? 5년이에요? 3년이에요? 거래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 자, 연도서 헷갈리지 마세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할 때 쓰는 거고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지가는 필수적 공개사항에 해당된다. 임대차, 공시지가 어떻게 돼요? 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일단은 임대차, 공시지가 공개하면 아니 된다. 틀리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